이 이야기를 풀기 전에 GOP의 특수성을 좀 이해시켜 드려야 될 것 같은데, GOP는 한 번 투입할 때 6개월 동안 투입하며 대부분의 최전방 수호병은 2번의 GOP를 경험합니다. 근무 편성표는 규정과 원칙대로라면 간부님이 편성을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제한적인 인원으로 각 분대의 병 분대장인 병사가 근무표를 편성하고 간부의 승인을 받는 것이 제일 효율적이며 간부의 부담도 덜어줄 수 있어서 오랫동안 진행되어 온 암묵적인 관습입니다. 이건 우리 부대도 그랬는데, 우리 부대 행정계원들이 다 하고서 그 다음에 행보관이나 중대장 뭐 이런 사람들한테 날인받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또한 여기서 꿀인 파트가 있고 헬인 파트가 있는데, 동이 트는 시간대가 정말 헬 파트였습니다. 시작부터 좀 엿같은 군생활이긴 했지만 GOP 생활과 훈련을 받으면서 순탄한 군생활을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한 번의 GOP 생활을 끝내고 나니 저는 상병이 되었고, 다음 GOP에서는 병장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되었죠. GOP를 가기 전에 문제의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저희 소대의 새로운 3사관 출신 소위였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 알았죠. 군대에서 보는 관상은 간부에게도 적용이 되는구나 라는 걸요. 면이 별로 안 좋으셨나? 아직 처음 온 소대장을 보고 뭔가를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생각했고, 저희 소대 선임층은 소대장님이 군생활이 처음이시니 어리버리와 단점은 시간이 지나면 차차 줄어들겠지 라면서 GOP 가기 전 3개월 정도의 시간을 같이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3개월 동안 소대장을 파악하는 데는 크게 오래 걸리지 않았죠. 이 소대장은 3사관 출신의 자만과 오만함이 너무 높았고 고집이 매우 강하며 타인의 의견을 수용하는 자세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렇다고 일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나 딱히 장점이 없었죠. 그래서 소대장은 GOP 투입하기 전 저희 부소대장님과 간부 분대장님과 작은 트러블이 있었고, 그 때문에 간부 분대장은 자신의 휴가를 나가기 전 소대장과 매우 크게 싸웠으며, 복귀할 때 음주운전을 하고 복귀하여 군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부소대장님은 소대장 새랑 같이 군생활할 바에는 전역한다면서 병사들에게 장기 포기 선언을 하는 등 여러가지 이슈를 몰고 다니는 트러블 메이커였습니다. 여차저차해서 결국 GOP 투입을 하였고, 여기서는 참아왔던 병사들과 마찰을 빚게 되었죠. 아까 위에 설명했듯이 잘 진행되고 있던 근무 편성표, 갑자기 소대장이 지가 하겠다고 병사들에게 통보했습니다. 사유를 물어보니 특별한 이유도 없었고, 선임층들은 아직 안정화가 되지도 않은 소대장님이 이것저것 하는 게 무리가 있을 거라고 판단해서 이것은 병사들에게도 피해가 온다, 지금까지 해왔듯이 하는 것이 모두에게 윈윈이지 않겠냐 라며 설득했지만 결국 그의 고집을 꺾지 못했죠. 그러면서 선임층과 간부의 회의에서 근무표를 편성하는 것까지는 괜찮았는데, 근무표를 최대한 공정하게 맞춰야 한다, 안 그러면 또 많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역시 그렇듯이 개판으로 근무 편성표가 맞춰졌습니다. 어떤 조는 7일 동안 6일을 들어가고, 누구는 7일 중에 7일을 들어가는 대참사의 편성표가 작성된 거죠. 말번초를 7일 중에 7일을 들어간대. 일주일 다. 이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도 소대장님은 감히 일개 병사 새끼가 간부에게 덤비는 거야? 라는 오만한 표정과 마인드로 대화를 하였고, 저희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에는 모두 묵살, 그냥 씹어넘기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이때부터 병사 사이에서 소대장에 관한 여론이 급속도로 안 좋아지기 시작했으며, 시간이 지나 제가 말년이 될 때쯤엔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GOP는 언제든지 실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신속히 현장에서 대처할 수 있는 인원이 필요합니다. 간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경험 있는 병사도 절대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물론 그 간부 새끼 빼고. 문제의 편성표가 올라온 날은 저희 분대가 야간 근무를 나가게 되는 주였습니다. 그때 편성표를 보는데 C조는 부사수만 4명 집어넣고 D조는 사수들만 4명이 들어가 있죠. 이건 진짜 아니다 싶어서 이의를 제기하며,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C조에 들어가 있는 인원들은 1병, 1호봉, 2호봉, 2등병이며 경험도 없고 실제 상황에 대처할 수 없다 라고 의견을 피력했지만, 그 노답 소대장은 난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데? 라는 한마디에 직감적으로 이건 대화가 답이 아니라고 확정할 수 있게 되었죠. D조에 들어가는 병장은 그날 우리도 그냥 개같이 하자 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후 문제의 당일날, 저희는 병장 4명이 근무 투입을 하기 위해 전투 조끼를 입으며
모두 배낭에 무언가를 가득 챙기며 총기 안전 검사대로 나갔습니다. 총기 안전 검사대에 있던 소대장은 너희 배낭을 왜 챙기냐? 라는 질문에 정말 말도 안 되게 추워서 근무지에서 갈아입을 옷을 좀 챙겨갑니다 라고 했죠. 근무 투입 후 병장들은 병장 자체만으로도 병땡인데 4명이 모인 말년 병장들은 더했습니다. 전방주시는 당연히 안하고 근무 투입 보고 넣을 때 상황실에 전화 받는 인원에게 카메라 우리 쪽으로 절대 돌리지 말고 1시간마다 전화하지 마라 라면서 진단반 농담반을 했고 4명은 근무 투입과 동시에 전방 경계가 아닌 후방 경계를 하면서 야간에 열 전구를 키며 교대 취침을 하기 시작했죠. 이러면은 전방 누가 지켜? 그리고 3시간 정도 개꿀잠을 자며 배고파진 병장들은 아까 챙겨온 배낭에서 물품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하는데 그 물품들은 모두 라면을 끓여 먹기 위한 도구였으며 4명의 인원이 들고 온 용품은 라면 6봉지와 커피 포트기, 냄비 2개, 나무젓가락 4개, 비닐봉지 안에 넣어져 있던 밥이랑 김치였습니다. 저희는 열전구에 연결되어 있는 콘센트를 제거하고 커피 포트기에 연결한 뒤 수통에 있는 물들을 끓이기 시작했지만 수통에 있는 물이 부족해서 주변에 깨끗한 눈을 모아서 물을 끓여 라면을 만들기 시작했죠. 물론 영하 10도의 추운 날씨에 야외에서 커피포트로 봉지라면 끓이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냄비로 6개의 라면을 끓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4명의 병장들끼리 카메라 안 보이는 곳에서 기철이와 라면 도둑마냥 라면을 엄청 처먹고 있을 때 저희는 간과하고 있는 게 있었죠. 바로 이제는 전방 경계뿐만이 아닌 후방 경계도 안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때문에 평소에 자주 오시지도 않는 중대장님께서 통신병과 순찰을 하고 계셨고 저희가 초소에서 라면을 끓여 먹는 대참사를 목격하시게 되었죠. 저희는 이 상황에 너무나 놀랐습니다. 어떠한 임기응변을 하기에는 너무나 선을 넘어버린 짓이었기 때문이죠. 중대장님은 깊은 실망한 표정으로 지금 뭐 하고 있냐? 라는 말에 몇 초간 정적이 흐르다가 곧 말출 나가는 맞선임이 라면 먹고 있습니다! 라고 매우 기백 있고 당연한다듯이 말했습니다. 그냥 갈 때까지 가버린 상황이라 아주 솔직히 저희가 왜 이렇게 돼버렸는지 자초지장을 설명하였고 그러면서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저희 소대장과 소대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으며 간부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트러블이 있다는 걸 모두 까발렸고 중대장님은 20분 정도 곧 전역하는 병장 4명과 솔직한 고충을 들으며 라면 2젓가락에 국물 한 입 드시고선 맛있다! 하면서 저희 소대로 내려갔습니다. 벌어진 일에 비해서 중대장에게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 좋아했던 4명의 병장은 식곤증 때문에 또다시 취침을 한 뒤 근무 철수를 하였습니다. 이 사실 또한 소대에 전달이 되었지만 평소에 여론이 좋지 않았던 소대장을 원인 제공을 했다며 중대장에게 탈탈 털리고 그걸 보고 흡족해하는 부소초장님과 간부 분대장들은 오히려 저희 편을 들어주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사건 이후 근무 편성표는 각 분대장에게 권한이 넘어갔으며 부소초장님이 소대 내 실질적인 실세가 되어버렸고 소대장님은 마지막 남은 병사들에게까지 미움받는 존재가 되었죠. 지금 생각하면 정말 생각이 짧은 행동이었다 생각합니다.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었겠지만 그만큼 현명하진 못했네요. 라고 올려주신 썰랑썰레였습니다. 그래도 한 명은 전방 경계를 서야지 이 녀석들아. 만약에 뒤에 그 라면 먹으러 온 중대장이 우리 중대장이 아니고 북계군 중대장이면 어떻게 할 거야? 중대 끌고 와가지고 북계관이 다 죽인 다음에 라면 맛있다 이러면 어떻게 할 거야? 이미 죽어서. 후방 경계고 전방 경계고 경계는 서면서 돌아가면서 라면을 먹었어야지. 아무리 말년병장이고 병장이지만 소대장이 또라이고 잘못한 거긴 맞긴 한데 자기가 권한이 있으니까 그걸 권한을 이행하려고 했던 것 같고 마지막에 생각이 짧았던 행동이라고 지금 생각하니까 생각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후회는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순간만큼은 우리나라가 방어가 뚫려있는 상태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물론 CCTV 병이 열감시 같은 거 장비로 갖다가 보고 있었겠지만 그래도 전방 감시는 철저히 해야죠. 썰 들어가기에 앞서 저는 2015년도 군번입니다. 저희 부대는 군번이 상당히 꼬여서 제 위로 3군번, 제 밑으로 2개 군번 해서 총 9명이 1년을 내무생활을 했죠. 심지어 예비군 사단이라 1개 중대가 1개 분대 숫자였습니다. 막내 군번 형의 만맛 후임이 상병 2호봉을 달고 나서야 신병이 2-3명 정도 더 들어왔죠. 아이고 막내는 진짜 힘들었겠다. 이거 썰에 나왔던 사람 아니야? 상병 2호봉 돼서야 막내 뛴 사람 썰렁썰레 있잖아.
병장 때까지였구나. 어우 징그러. 저는 특기 번호를 소총수를 받았지만 꼬인 군번 덕에 저는 60mm 박격 포수였습니다. 중대장의 명령이었죠. 군생활 동안 공용화기 집체 교육만 4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비군 사단 특성상 탄약병이니 뭐니 없이 포수, 부포수 둘이서만 박격포를 운영했죠. 그 60mm 박격포는 몇 명이서 운영하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충 아시는 분들 댓글에다가 이해할 만하게 좀 써주세요. 이게 둘이 돌아가면 왜 힘든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저도 정비만 해가지고. 이 썰은 제가 저녁 2달여를 앞둔 말년 때 공용화기 집체 교육 때의 이야기. 보통은 말년이면은 밑에 부포수에게 포수 역할 맡기고 전부 짬시킨 다음에 탱자탱자 놀아야 정상이지만 군번이 꼬일 대로 꼬여 부포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공용화기 교육은 부포수로, 두 번째, 세 번째 교육은 부포수로 마투임 2명이 번갈아 가면서 했었습니다. 2016년 겨울쯤 돼서야 신병들이 갑자기 한 번에 다 몰려 들어오기 시작했고 1병 1호봉 2호봉이 막 된 당시 막내 군번이 드디어 정식으로 60mm 박격포 부사수가 되었습니다. 그 후임도 특기 번호는 일반 소총수였죠. 당연히 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던 후임이었기 때문에 2017년 초 공용화기 집체 교육은 부포수 후임에게 포수 인수인계 및 포수로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타중대 포수들은 이때쯤 말만 포수였지 전부 말년 때 부포수로서 그냥 조준이나 하고 땅 파기는 후임시키고 당사자들은 부포수로서 포탄만 넣어주는 부포수 역할만 했었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고 처음부터 끝까지 포수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다 알려주고 먼저 보여주고 했습니다. 또 부포수 역할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줘야 했었죠. 일은 고폭탄 실사격 때 터졌습니다. 철원같이 최전방처럼 춥지 않았지만 모든 군대가 그러하듯 겨울이면 춥고 여름이면 덥고 그랬죠. 게다가 마지막 공용화기 교육 때 실사격장 기온은 영하 10도를 살짝 못 미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람도 속된 말로 진짜 미친듯이 많이 불었죠. 땅도 꽝꽝 얼어서 포판이라는 걸 땅에 심기 위해서 뜨거운 물을 바닥에 붓고 그 녹은 땅이 다시 얼기 전에 삽으로 재빨리 파고 새벽 4, 5시에 일어나서 아침에 사격장에 도착하니 그렇게 포를 설치하고 60mm 박격포 사격대까지 버스 안에서 자면서 대기하라는 겁니다. 80mm 박격포, 90mm 무반동 총, 120mm 박격포 및 군용차에 실은 견인포인가 먼저 쏘고 60mm는 마지막 사격을 하기에 조준을 먼저 하고 버스에서 무작정 대기. 그때 저희 대대에는 3문의 60mm가 있었는데요. 모두 설치하였고 시간은 어김없이 흐르고 흘러 마침내 60mm 사격 시간이 왔습니다. 저희 중대의 포문에는 3개의 고폭탄을 받았죠. 저는 구임에게 몇 번 쏠 거냐 라고 물었고 선임인 저보고 2번을 먼저 쏘면서 조준이나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 수 있냐고 물었고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박격포는 특성상 포탄을 포구에 직접 넣고 격침으로 터트려서 화약을 터트려서 발사되는 원리의 무기인데 육군 교본에는 보병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무기라지만 60년대에서 80년대 사이에 만들어지고 아직도 사용하는 90포가 저희가 사용하는 60mm였죠. 여튼 제가 2번을 먼저 조준하고 후임이 부포수 역할을 하고 마지막 사격 차례가 되었습니다. 부포수는 포구에 고폭탄을 넣은 뒤 즉시 뒤를 보며 귀를 막아야 하는, 물론 이어플러그를 꽂긴 합니다만, 즉 발사가 되는지 제대로 확인은 잘 못하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저는 몸에 밴 습관대로 조심히 고폭탄은 간부에게 인계받았습니다. 저희는 주로 착발신관이 장착이 되어 있는 고폭탄으로 훈련했죠. 착발신관은 그냥 탄두가 어떤 곳에 닿으면 바로 폭발하는 겁니다. 2년을 했지만 폭탄 인계받았을 때 말년인 저도 긴장되었죠. 터트리면 바로 터지니까요. 제가 2번 사격할 때 시간차 사격이었지만 시간이 늦어 통제 간부가 포 3문을 일제 사격을 명했습니다. 그리고 60mm라고 하지만 추진 장약이 터질 때 엄청난 굉음과 땅이 살짝 흔들림 정도의 충격이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일제 사격을 하게 되었고 저는 당연히 포구에 포탄을 떨어뜨린 다음에 손을 포신 밑으로 빼고 자연스럽게 귀를 막으며 뒤를 돌았습니다. 쿵쾅 하면서 일제히 화약이 터지는 소리와 진동이 느껴졌고 포탄이 터지는 곳을 통제하는 간부가 망원경으로 확인하고 포 철거 명령이 떨어졌죠. 당연히도 저는 제 고폭탄이 발사된 줄 알았어요. 고폭탄이 터지는 곳을 보던 통제 간부와 중간 관측소에서 포탄이 터지는 곳을 보는 곳의 간부 등이 전부 포 철거를 명했기에 전부 다 발사된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터지는 소리도 발사 위치에 들릴 만큼 컸기에 발사가 된 줄 알았죠. 당연히도 발사가 된 줄 알았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격발 장치를 2-3번 정도 작동시켰습니다. 발사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부포수에게 정석적으로 포 해체하는 순서를 알려주었습니다. 포판에 심은 흙을 파내서 포판에 포신을 다 연결을 해체하고 그 다음에 포신을 들고 포 다리에 포신을 연결을 해야 했죠.
그리고 그 순간 포신 안에 그대로 있던 고폭탄이 드르륵 소리를 내면서 제 발 아래 툭. 저랑 20cm도 되지 않는 맨 땅에 말입니다. 당시 포해체를 도와주던 옆 중대 같은 군번인 동기도 저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정신이 아찔해지더라고요. 머리가 온통 새하얗게 변한다는 느낌을 정말 받았습니다. 갑자기 동작을 멈춘 저와 동기의 움직임에 사격 간부가 다가왔고 땅 밑에 떨어진 포탄을 보고 진짜 허겁지겁 저하고 동기를 끌고 멀리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그렇게 저하고 옆중대 동기는 부대에 복귀할 때까지 아무 말 없었고, 여튼 뭐 이 일은 부대 복귀 이후 병사들 사이에서 누가 잘못했는지 잘잘못을 따지기 시작했고, 제가 포스로서 발사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안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식으로 대대에 말이 퍼졌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일은 저의 잘못으로 인한 사고가 되었고, A급 패급이었던 저는 S급 패급에 호구가 되어 전역을 하게 되었죠. 이 밑에 뒤쪽에 추진장약이라 그래서 날아가는 화약이 있고, 앞쪽에 바닥에 닿았을 때 목표에 도달해서 터졌을 때 폭발하는 그 화약이 따로 있고, 그래서 화약이 두 가지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포탄은 아까도 말했지만 바닥에 닿으면 바로 터지게 세팅되어 있는 포탄이고, 똥구멍이 당연히 침이 찔리면은 그대로 추진장약에 폭발하면서 그대로 날아갔어야 되는데 그게 불발내였고, 그리고 분리하다가 또르르 굴러떨어져서 바닥에 툭 하고서 폭탄이 떨어졌는데, 앞에 세팅되어 있던 바닥에 닿자마자 폭발해야 되는 그 앞에 신관도 불발이 났고, 결국엔 다 불발이네? 이거는 뭐 관리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잘못한 게 아닐까? 근데 사실 이 친구도 뭐 확인을 못한 게 잘못했다고 저는 포병이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과연 바로 옆에서 3명이서 같이 사격을 하고 있는데, 뭐 총은 제가 쏘는 게 바로 눈에 보이고 흔들흔들 하니까 그런 느낌이 나겠습니다만은, 옆에서 같이 동시에 사격 개시 했을 깃발 딱 내려가고 다 같이 쐈다고 했을 때 빵 하고서 같이 쐈는데 이게 내 것도 같이 나간 건지 어떤지 모를 수가 있나 싶기도 하고, 그 이렇게 관 만져보면 뜨겁지 않나요? 발사하고 나면? 그 전에도 2발 쐈으니까 너무 뜨거워서 그런 게 없었나? 그렇다고 뭐 그 가운데 그 구멍 뚫려있는데 눈으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봤다가는 머리통 그대로 날아갈 텐데, 뻥 하는 소리와 함께 그냥 여기 뚫려가지고, 야 나 여기 좀 봐봐, 여기 좀 너무 시원한 것 같은데, 이러면 여기 이렇게 뚫려있는 거지. 포수가 확인을 못해? 여튼 이거는 저는 거의 대부분을 정비를 했던 사람으로서 전혀 뭐 공감이나 이해가 안 되는 썰이어서, 혹시 포병이셨던 분들이 이게 어떤 점이 문제고 누가 좀 이렇게 어떤 부분을 미스해서 이런 건지, 그런 부분들을 좀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은 저도 좀 참고를 좀 하겠습니다. 뭐가 됐던 살아남고 사고가 안 나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게 제일 첫 번째예요, 사실. 유튜브를 통해서 썰들 잘 보고 있습니다. 아주 평범한 군 생활을 한 것 같아서 제가 겪었던 썰 중에 너무 미지근할 것 같지만 그래도 한번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써봅니다. 17번 군번으로 군복무를 했으며 제가 중대 최고참 병장일 때 소대에 전입 온 신병 이야기입니다. 따스했던 5월 말 어느 봄날, 소대에 신병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전입 온 지 2주쯤 지났을 때 주변에서 냄새가 납니다, 지저분합니다 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했고, 샤워를 안 하나? 빨래를 안 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렇다고 신병한테 대놓고서 샤워 안 하냐? 빨래 안 하냐? 라고 직접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며칠 뒤, 도베르만 같이 생긴 개코급의 후각을 갖고 있는 후임이 저한테 달려왔습니다. 저 좀 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신병 걔랑 사와 빨래 안 해가지고 냄새가 지독해서 진짜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 내가 바로 한번 소대장님한테 보고해볼게. 그렇게 저는 소대장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잘 안 씻고 냄새가 난다고 하는 보고가 자꾸 들어옵니다,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보고를 드린 뒤 소대장님이 신병을 소환했죠. 면담 끝에 신병이 먼저 나오고 소대장님이 나와서 저를 쳤더니, 야, 얘 심각한데? 일주일에 한 번 샤워를 하고 빨래를 한 달에 2번 할 거라고 하는데? 네? 샤워를 자주 하면 몸에 안 좋고 비누랑 세제를 아낄 수 있고 돈도 아끼고 환경에도 좋다고 하더라고. 소대장님의 말씀을 듣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고민과 동시에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도베르만 후임을 찾았고, 르마나, 내가 보고해서 소대장님이 신병 면담을 했어. 걔 일주일에 한 번 샤워하고 한 달에 2번만 빨래한다 그랬대. 또라이 아닙니까? 야, 돈도 아끼고 환경도 좋다고 그랬다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걔 일부러 저러는 것 같습니다. 야, 조금만 더 지켜보고 안 되면은 내가 다시 한번 조치할게. 그렇게 사건이 마무리되나 싶었지만, 무더위가 시작되는 여름날 사건이 또 터지게 되었습니다.
도베르만 후임을 시작으로 생활관에 있는 모든 소대원이 저를 찾아와 항의를 하기 시작했죠. 항의를 받은 저는 곧바로 소대장님에게 다시 보고를 했고 또 면담에 들어갔죠. 잠시 후 소대장님 얼굴이 매우 화난 상태로 나와서 중대장님에게 달려가 보호를 드렸고 신병은 중대장님에게 소환이 되었습니다. 소대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야, 걔 이상한 것 같다. 자꾸 횡설수설하고 돈 없다고 말하고 샤워 안 해야 건강에 좋다. 나는 여기서 못 살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중대장님께 보고 드렸어. 5분 뒤 중대장님께서 야, 이 소대장 지금 어디 있나? 중대장실로 소환된 소대장님은 또다시 긴 토론이 시작되었으며 퇴근도 못하고 저녁도 못 먹고 20시까지 계속 이야기가 이어졌죠. 토론이 끝난 뒤 중대장님은 곧바로 퇴근하셨고 소대장님은 저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소대장님 괜찮으십니까? 괜찮다. 늦게 들어가도 상관없어. 내가 면담을 계속했었는데 내가 봤을 때도 중대장님이 봤을 때도 신병이 일부러 저러는 것 같아. 중대장님이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군대 오기 전에 해외에서 직수입한 비싼 바디워시랑 샴푸를 사용했었고 하루에 2번은 꼭 샤워를 했었다고 하더라고. 어떻게 해야 될까? 작년에 기억 안 나십니까? 작년에도 신병 멀쩡한데 말 더듬는 척 연기해서 꿀의 나라 사단본부로 전출 가고 또 다른 신병 귀신 보인다고 병원 가고 싶다고 버스 태워서 보냈더니 창문 열고 뛰어내렸는데 하필 뛰어내린 곳이 타부대 위병소 앞이었던 사건 같은 거, 그런 거 여러 사건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 둘은 연기를 너무 잘해서 신병 부모님이랑 군의관이랑 우리 부대원 모두 속았잖아.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저도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소대장님 진짜. 너도 고생 많았다. 그렇게 하루가 흘러 다음날 아침 이 소식을 들은 보호관님이 극 대노를 하셨죠. 야, 신병 불러! 그렇게 보호관님에게 불려간 신병과 면담을 끝내고 보호관님은 소 중대장, 부소대장, 분대장인 저를 모두 소환하여 회의를 거친 끝에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작년 신병 사건처럼 군생활 편하게 하려고 이딴 개짓을 하는 것 같아. 비록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지만 한 번만 봐주고 다음에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징계를 내리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그날 오후 보호관님은 신병을 데리고 영해의 동네 목욕탕에 데려와서 강제로 목욕을 시켰고 신병 부모님을 통해서 신병이 썼던 비싼 샴푸와 바디워시를 아주 넉넉하게 대량으로 택배를 통해 전달받았습니다. 그리고 저와 후임들은 번갈아 가면서 신병이 샤워를 했는지 몰래 뒷조사를 했죠. 그렇게 신병의 나는 자연인이다 사건이 일단락되어 중대에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보고 전역을 했네요. 이후 일들은 소대장님과 후임들을 통해 전달만 받았는데 첫 번째, 한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영내 목욕탕 쓰고 싶다고 대장님한테 직접 찾아가 건의해서 중대원들 락스로 일주일 동안 청소해서 욕먹음. 두 번째, 유격장에 따뜻한 물 안 나온다고 샤워를 거부. 지독한 땀냄새 때문에 참다 못한 소대원들이 엠뷰레에 있던 들것을 빌려서 강제로 샤워장에 묶어서 끌고 와가지고 목욕시킴. 세 번째, 한동안 잘 하더니 빨래를 또 다시 안 하고 쌓아놓기 시작했어. 참다 못한 동기들이 쌓아져 있는 빨래를 강제 수거해서 세탁실에 모조리 던져놓고 나옴. 그러다가 욕을 무진장 먹었는지 다구를 당했는지는 모르지만 세 번째 사건 이후부터는 정신 차리고 빨래와 샤워는 잘했다고 합니다. 저는 참 평범한 군생활을 한 것 같아요 라고 하공031님께서 올려주신 썰렁썰레였습니다. 군대를 뭐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거니까 나라 지키러 간다, 뭐 다른 사람들이 지켜줬으니까 간다, 뭐 이런 여러 얘기 있지만 실제로 가는 사람들은, 실제로 군대에 입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개목줄 잡혀가지고 그냥 끌려가는 기분이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안 그런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뭐 10중 한두 명 빼고는 목줄 걸어서 그냥 끌려가는 기분이지. 자발적으로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끌려간 우리 군대 이해합니다. 가기 싫은 거, 가서 편하게 지내고 싶어하는 거, 진짜 100명 중에 100명이 그렇게 하고 싶어요. 하지만 시스템상 어떤 사람은 신체적으로 미친 진짜 뺑이 치는데 가고, 어떤 사람은 정말 에어컨 나오는 데서 정신적으로 피해당하면서 야근 맨날 해서 잠 못 자고 하루에 3-4시간밖에 못 자면서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에어컨 바람 쐬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무슨 뭐 바다에 나가 있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산에 가 있는 거고, 그냥 운이야. 어쩔 수가 없어. 그걸 동일하게 맞추면은 뭐 어떻게 맞출 거야 그걸. 억울해. 간 것도 억울하고, 나 편하고 싶은데 그지 같은 데 떨어졌어. 짜증나. 그러면 최초로 드는 생각이, 아, 나 여기서 나가고 싶다. 나 여기서 이제 그만하고 싶다. 나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하고 나 여기를 편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성이 결여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이 지금 대문명을 이루면서 여기까지 올라온 방법이 뭐냐? 문화와 사회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계속 나의 자손과 나의 후배와 나의 제자와 밑에 있는 사람들, 새로 태어난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그 사람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계속 전수하면서 계속 발전해와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 사회성을 버리고 동물이 되는 거야. 군대에서 다 버리고 저렇게 행동하면 뭐하러 저렇게 합니까? 저렇게 행동하고 나오면 저게 만약에 먹히면 사회에 나와서도 저 짓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 걸 오히려 자랑을 해요. 아 나는 요즘에 삐대지 뭐. 나 회사 생활 편해. 나 창고에 맨날 그냥 숨어있잖아. 여러분들이 어렵게 살고 힘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지고 짜증나는 거를 못하게 하는 게 자기 절제하는 거라고. 여름에 더 뒤지겠는데 몸에서 쉰내가 나고 분명히 그 바지 속에서 썩는 냄새가 나고 있을 텐데 냄새 때문에 어떻게 살아. 나 제일 싫어 진짜. 저는 땀 많이 나는 때는 하루에 3번도 씻어요. 아침 저녁에는 비누로 씻고 중간에 너무 더우면은 물로라도 씻었다고. 군대에 있을 때도 그랬어. 야 그렇게 해도 찝찝할까 말까인데 어떻게 빨래를 한 달에 2번만 하냐. 말이 되니. 자기가 군 생활하기 싫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주는 사람들은 진짜 존나 이기적인 거예요. 이기적인 걸 떠나서 그걸 막 자신은 나는 남들이랑 좀 다르게 이렇게 해서 군 생활을 해가지고 나는 남들보다 편하게 이렇게 군 생활을 했으니까 나는 존나 똑똑한 거고 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할 수 있어. 난 사회 나가서도 그렇게 할 거야. 사회 나가서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안 돼. 뭐 사회 나가서 뭐 그렇게 해가지고 뭐 회장 될 것 같아, 사장 될 것 같아. 땅속에 들어가는 사장 되는 거야. 그냥 모래사장에 사장 되는 거라고. 땅속으로. 제발 부탁인데 군대에서 개짓 하지 마. 정신적으로 병인데 강제로 끌려가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거면은 치료를 받아야 마땅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밖에 있을 때 멀쩡했는데 괜히 생쇼한다고 무슨 막 관심병사 돼서 막 다른 사람들이 나를 편하게 대하고 이런 거 그런 짓을 하지 말란 말이야. 거기서 조직 생활을 배우고 나오세요. 그 조직 생활이 그 더럽고 짜증나고 그런 데서 막 배우고 싶지도 않고 막 진짜 그 2년을 그냥 갖다 버리고 싶은 사람들이라도 그런 거라도 하나 배워서 나오라고. 아무것도 배울 거 없으니까 군대에서 사회성이라도 배워서 나오란 말이야. 존나 답답하니까 진짜야. 결여돼가지고 나오지 말란 말이야. 왜 그래? 왜 자신을 쓰레기로 만들어요? 왜? 진짜 이 제 거 써랑썰레 막 보면은 밑에 댓글에다가 타령하고 싶다. 나 이번에 핸드폰 걸렸는데 타령하고 싶다. 막 이러면서 댓글 달고 이런 친구들 존나 많아요 진짜로. 룰 밖에 일을 해서 잘못해서 걸려서 그것 때문에 뭐 패급 취급당하고 그러는 거 막 뭐 사람들이 막 뭐라 그러고 이러는 거 잡아줄라 그러는 거 아니야. 왜 갈구겠어? 똑바로 행동을 하고 같이 이 조직 사회에서 같이 똘똘 뭉쳐서 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끌고 가는 거 아니야. 걔네도 너 싫어. 근데 어쩔 수 없이 끌고 가야 되니까 막 를 해서라도 끌고 가려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상태에서 나 타령하고 싶다 그러고 막 나 존나 싫다 그러고 여기서 밖에 나오고 싶고 자유를 갈망하는 거는 자유예요. 그거를 진짜로 갖기 위해서 행동하고 이상한 개짓을 하는 건 정상이 아니에요. 절대 그런 짓 하지 마세요. 개보건님 항상 썰랑썰레 챙겨보는 시청자에게 시작하기에 앞서 간단히 저희 생활관 소개를 한번 할게요. 때는 13년도 제가 입대하고 나서 막 일병을 달았을 때였습니다. 당시 생활관 선임들과 저는 리그 오브 레전드라고 하는 일명 롤이라고 하는 게임에 미쳐있는 상태였고 저녁 개인 정비 시간쯤 다른 생활관은 TV에서 여자 아이돌의 노랫소리가 들릴 때 저희 생활관만큼은 온게임넷의 전용준 캐스터의 지금 시작합니다 소리가 쩌렁쩌렁 퍼졌었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선임들과 밥 먹을 때도 롤 얘기, 사냥터에서 근무 들어가서 롤, 하루의 대화가 롤로 시작해서 롤로 끝나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대대장님이 부대에 오셔서 주말인데 이 새끼들이 다 퍼질러서 있고 말이야. 다 뛰쳐나와 운동해! 한마디에 BOQ에서 낮잠 자고 있던 간부들 전부 헐레벌떡 뛰어나와 갑작스럽게 체육대회가 시작되었죠. 축구와 족구 2개의 경기가 시작되었는데 저희 생활관은 당연하게도 예선 광탈을 해버렸고 그늘에 앉아서 손가락 쪽쪽 빨면서 다른 경기 구경하고 있을 때랬습니다. 그렇게 무사히 체육대회가 끝난 후 대대장님께서 모두 다들 수고했고 축구에서 우승한 땡땡 전투중대 그리고 족구에서 우승한 땡땡 전투중대 이 둘은 내일 일요일 전원 외출 갔다 와라. 그러자 작전과장님이 대대장님 그러면 내일 근무 인원이 많이 빠져서 작전과장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대대장님은 다 중대나 본부 놈들이 대신하면 되잖아 전부 나갔다 와. 당시 저희들은 대대장님의 말씀에 부당함을 느끼기보다는 서로 말은 안 했지만 한마음 한뜻으로 뇌리에 스친 것이 있었죠. 생활관 외출? 체육대회에서 우승한다? 다같이 외출을 한다? 다같이 PC방을 간다? 다같이 롤을 한다? 그날 저녁 생활관에서 평소 분위기와는 사뭇 다르게 다들 진지한 표정으로 대화를 하고 있었고 그렇게 서로 머리 싸매고 논의한 결과 지구력이 바닥을 기던 우리는 축구는 포기하고 족구를 연습하기로 했죠. 그렇게 1주에서 2주 정도 지나고 주말 대대장님의 호통은 그 전날처럼 부대에 퍼졌습니다. 새끼들아 나와서 운동해! 생활관 선임들은 실제 전쟁이라도 터져서 나가는 표정을 짓고 활동화 끈을 질끈 단단히 묶고 있었죠. 저희는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경기까지 너무나도 압도적인 점수차로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대대장님께서 묵묵히 아무 말도 안 하고 서 있기만 하는 겁니다. 그러자 선임이 저에게 야 땡땡아 대대장님이랑 좀 친하잖아. 가서 한번 여쭤보면 안 되냐? 뭐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저희 내무실에 무거운 총대를 메고 대대장님께 정말 조심스럽게 한번 여쭤봤죠. 대대장님, 무슨 일이야? 저희 생활관이 이번 족구에서 우승했습니다. 혹시 저희 생활관도 단체 외출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본부가 무슨 단체 외출이야? 이 녀석이 그런 거 없어! 세상이 배신한다는 느낌이 이런 걸까요? 저희 머릿속에는 본부가 무슨 이 말이 계속 반복 재생되었습니다. 이 대화 내용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선임들에게 그대로 전달했죠. 다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전투 중대만 군인이고 본부는 노비냐? 차별이다. 이런 반응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그 누구도 몰랐어요. 이날 쌓인 우리의 분노와 억울함이 더 큰 재앙을 만들어낼 줄은 저희는 생각했어요. 그동안 군대에서 배운 게 뭡니까? 안 되면 되게 하라. 없으면 만들어라. 그렇습니다. 없으면 만들자. 어느 날 통신병 마선님이 제가 일하는 인사과로 찾아오더군요. 선임들의 계획은 이랬습니다. 자, 그림으로 설명 들어갑니다. 예비군 지휘관실 여기를 PC방으로 만들고 창고가 있고 POQ가 이렇게 있었대요. 저 예비군 지휘관실은 보통 예비군 훈련 시에 예비군 중대장님들이 와서 쉬는 휴게실 같은 곳이지만 예비군 훈련이 없는 시즌에는 아무도 쓰지 않는 관심도 없는 곳이었으며 안에서 문을 잠글 수도 있고 창문이 하나도 없었기에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저곳에 노트북 2대를 놓고 건너 BOQ의 와이파이를 끌어와서 게임을 할 생각이었던 거죠. 문제는 와이파이의 비밀번호였는데 허탈하게도 비밀번호는 저희 본부 중대장님의 핸드폰 번호 뒷자리 4개였습니다. 거기에 와이파이 공유기의 위치가 애매하다며 가설병 통신 선임이 작업을 명목으로 와이파이 기계를 여기 달려있던 걸 공유기의 위치까지 옮겨버렸죠. 그렇게 우리를 파멸로 이끌고 갈 비밀 아지트 PC방이 만들어졌습니다. 평소에는 영업을 하지 않고 좀 설렁설렁 일처리를 하는 당직사령인 날에는 통신병이 관리하는 핸드토키를 저희끼리 따로 분출해가지고 PC방에 한 대, 전 정보과 인원 한 대, 생활관에 한 대, 또 저녁에 위병 근무가 있는 날에는 저는 당직사령이 주는 워키토키 한 대와 선임이 몰래 주는 워키토키 한 대, 총 2대를 들고 근무에 나갔죠. 이걸로 당직사령이 순찰을 나간다든지 간부 중에 누가 나갔고 누가 들어오는지 부대 내 간부들의 동선을 전부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짬이 나자 감히 PC방을 가보고 싶다는 말도 못했지만 하루는 저와 친했던 6개월차 선임이 저를 끌고 그곳에 데려가 주더라고요. 말로만 들었지 한 번도 구경해보지 못한 그곳은 진짜 정말 놀라웠습니다. 탁자 위에 사뿐히 놓여있는 2대의 노트북, 통조림 깡통으로 만들어둔 재떨이, 누군진 몰라도 분위기 내려고 옆에 차곡차곡 쌓아둔 보급 육개장과 쌀국수, 그리고 예비군 중대장들이 먹던 믹스커피와 전기 포트까지. 어설프고 초라해 보였지만 당시 풍경은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당시 PC방은 일과가 끝난 후 간부들이 퇴근하고 7시쯤부터 청소시간 포함 점호 전까지만 운영을 했습니다. 그럼 점호가 끝나면 무엇을 했느냐? 저희는 PC방만 있는 게 아니었죠. 제가 이곳에 자대 배치 받기 전부터 물려받은 쓰던 외장 하드가 하나 있었는데 당시 생활관 TV에는 USB를 연결하면 USB 안에 영상을 볼 수 있었고 외장 하드는 휴가나 외박을 가는 인원에게만 맡겨져서 매번 최신 영화나 드라마 애니메이션을 업데이트해왔죠. 꿈같던 나날이 지나고 기다리던 저희 2일차 정기 휴가가 왔어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한참 술을 쩔어가지고 있는데 부대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휴가 중에 사고 안 치나 확인 전화하는 거나 별 생각 없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통신보안 충성 1번 땡땡입니다. 땡땡아 휴가 잘 보내고 있니? 예 그렇습니다. 그 휴가 중에 미안한데 우리 못됐어. 잘못 들었습니다. 우리 걸렸어. 얘기는 즉슨 선임 중에 한 명이 저희가 정한 시간을 어기고 점호가 끝난 뒤 PC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걸렸다는 것이었죠. 그 선임은 PC방의 전말은 물론 외장하드의 존재까지 다 나발나발 다 쳐불었다고 합니다. 통화가 끊어지 이 모든 게 믿기지 않은 저는 정신을 잃을 때까지 술을 펐습니다. 부대 복귀 후 모두들 저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징계위원회가 열려버렸죠. 징계위원회 직전 선임 한 명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야 진짜 미안하다. 너는 한 판밖에 안 해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나도 너무 당황해서. 마지막으로 대대장님의 말씀. 이건 정보보안 유출 문제로 우리 관할 바뀌니까 내일 기무사를 부르자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다음날 부대 내로 기무사 차량이 진입했습니다. 저희 상상과는 다르게 너무나 깔끔하게 정장 차림으로 변호사처럼 생긴 분이 내리셨죠.
그래 너희들은 뭐 그 노트북으로 뭐 롤 뭐 게임을 했다고? 못 믿겠는 듯 허허 웃더니 생활관 전원에게 한 번씩 질문하시고 외장하들을 싹 보는 겁니다. 뭐 온통 드라마랑 뭐 애니메이션이네. 왕자의 게임, 진격의 거인, 뭐 야동 같은 건 전혀 없네. 성군기만은 아니고. 그렇게 조사가 끝난 후 대대장님이 들어오셔서 저희 앞에 둘이 대화를 했는데 애들이 뭐 따로 뭐 기밀 유출이나 정보를 빼돌린 것 같지는 않고요. 정말 순수하게 그냥 게임과 영화 본 것 같아요. 국가정보법 위반은 아니니까 그냥 군 징계대로 조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호련히 떠나버렸죠. 그 후 인사과였던 저는 선임들과 제 자신의 징계 문서를 제 손으로 작성하는 기묘한 기분이 드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인사과장님이 저에게 야 땡땡아 너는 임마 내가 BOQ에서 불러가지고 게임도 시켜주고 그랬는데 왜 그랬어? 그렇습니다. 저는 평소 간부들과 친분이 많았기에 주말에 가끔씩 내려가서 BOQ에 들어가가지고 인사과장님 컴퓨터로 롤을 했었었죠. 일병 나부랭탱이가 짝대기 2개 달고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저희 생활관엔 병장 1명, 상병 3명, 일병 2명, 전체 인원 9명인 생활관에서 분대장 포함 6명이 14박 15일 풀창을 갔다 왔고 저는 대대장님의 선처로 휴가 제한 2박 3일에서 그치게 되었죠. 13년도에는 이런저런 사건으로 흉흉하던 때여서 이런 황당한 일이 발생할 수 있나 싶은 의심이 들겠지만 전부 사실입니다. 가물가물하지만 당시 PC방이 1에서 2개월 정도 유지했던 것 같은데 만약 걸리지 않았다면 얼마나 더 오래 했을지. 이렇게 풀창을 다녀온 선임들은 이후로도 에그와 핸드폰 그리고 생활관에 옮겨지는 노트북 등 사건이 더 있었지만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개복원님 앞으로도 방송 오래오래 해주시길 바라고요. 시청자님 슬슬 쌀쌀해지는데 건강 챙기시길 바랍니다. 기관병 여러분들 그냥 무사히 군생활하다가 무사히 전역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인사과 바퀴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였습니다. 저번 썰 미친 대대장 2000명분 대대의 화생방 CS탄 터트린 썰 재밌게 읽어주셔서 이번 썰도 한번 풀어볼게요. 때는 해병대 훈련병 시절 마지막 주 마지막 날 전날에는 온 생활관 샤워실 화장실 때를 새 것처럼 청소하라고 했었죠. 그때 저는 샤워실 청소 담당이었는데 DI가 그 샤워실에 흰색으로 사이사이 채워놓은 그곳을 완전 새 것처럼 하얗게 만들어라 라고 했는데 그래봤자 군대 치약으로 미친듯이 닦아야 되는데 구석구석 아무리 미친듯이 닦아도 곰팡이? 검은색? 절대 안 지워지죠. 다 했습니다! 하고 보고해도 저기 너무 더럽잖아 다시! 이러다가는 저녁 늦게까지 해도 못 잘 것 같아서 치약으로 그 검은 부분을 훈련병 동기들 거 치약 다 가지고 쓱쓱 다 칠하니 멀리서 보면은 진짜 하얗게 된 것처럼 보이길래 그래 어차피 지워지지도 않는데 한번 해보자. 필승 샤워실 완전 새 것처럼 청소 다 했습니다. DI 교관에게 말하자 훌륭하구만. 봐봐 지우면 지워지잖아. 알았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통과했었죠. 걸리지만 않으면 안 한 거고 그렇게만 보이면 그런 거니 군대가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잠시 군생활설을 좀 풀자면 자 이제 부대에 가서 고문을 정말 많이 당했는데 저희 중대 자체가 고문으로 유명한 중대더라고요. 불의 마법사, 체중 익스프레스, 아나콘다, 병뚜껑과 업, 드라이버 과업, 물고문 등 별의별 이름들이 다 있더라고요. 여튼 그 당시 야 땡땡이 너 해병 되고 싶냐? 그렇습니다. 에이 아니야 너는 못해. 넌 그냥 해병하지 마. 할 수 있습니다. 그래? 뭐 할래? 몇 개 할래? 이런 식으로 당하곤 했죠. 그 당시에는 정말 고통스럽고 개짬찌 시절에는 계단 보면은 지금 굴러떨어지고 6개월 뒤 눈 뜨면 편하게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그냥 그래 이것도 못 버티면 나중에 사회 나가서 뭘 이룰 수 있겠냐 하면서 버텼습니다. 지금은 그냥 시간이 지난 일이니까 편하게 웃으면서 들어주세요. 그리고 저는 해병대에서 신기했었던 게 야 밥 먹었냐? 밥 알아보겠습니다. 야 땡땡이 어딨냐? 땡땡이 알아보겠습니다. 땡땡 해병님 화장실 다녀와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래 빨리 다녀와 등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단어를 절대 안 썼습니다. 모릅니다 아닙니다 끝에 까로 끝나는 말은 절대 못 쓰고 무조건 다로 끝나게끔 요상한 언어도 배웠죠. 지금 생각해보면 나름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선임한테 맞으면 감사합니다라고 했어야 돼. 선임이 뭘 주거나 뭐 좋아하냐고 물어보면 무조건 긍정. 야 잠자리 좋아하냐? 감사합니다. 입으로 직행. 야 뱉어. 야 땡땡아 바퀴 좋아하냐? 바퀴벌레? 감사합니다. 입으로 직행. 훌륭해 아주 뱉어. 감사합니다. 전 원래 벌레 개극혐해였는데 선임이 너무 무서우니 벌레 그냥 입으로 그냥 넣게 되더라고요. 밖에서 보면 미친 것 같긴 하네요. 본론으로 들어가면 때는 해안가의 초소에서 독립적으로 소대별로 해안가의 TOD 등등 해안가 감시하는 곳에서 근무할 때였죠. 어느 날 저는 상영병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소대장님 거수자가 총 쏘면서 돌아다닙니다. 그 통신으로 그 동기 주변에 근무지에서 무슨 탄? 뭐 지금 기억 안 나네. 갑자기 삐용팡 하는 소리가 났고
으아, 소대장님 온 것 같습니다. 총소리가 타타타타타타타타타 하더니 통신이 끊겼죠. 저는 소대장님에게 소대장님 간첩 쳐들어온 거 아닙니까? 대대랑 사단에게 보고하겠습니다. 아니야. 내가 준대장님한테 보고할게. 절대 대대랑 사단에 보고하지 말고. 저는 그 당시 군대이기 때문에 혹시 문제가 커질까봐 우리 선에서 커버하려고 그러는 건가? 이래도 되나? 하는데 뭐 상명하복 아니겠습니까? 뭐 일단 그대로 있었죠. 하지만 소대장은 너무나 침착했고 역시 소대장이라 그런지 침착한 건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심장은 두근두근 되면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통신이 다시 오면서 중대 화기소대 2소대 출동했다는 보고, 근무지 중간에 일명 사상자처럼 보이는 물체 발견, 이런 통신들이 계속 흘러들어왔죠. 이때쯤 되니 큰일 났다. 진짜 간첩 쳐들어왔구나.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데 소초에 있는 간부들이 세상 태어난 겁니다. 당시에는 우리 동요할까봐 태어난 척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30분에서 1시간 정도 흘렀는데 소초에서 총소리가 탕탕탕탕탕탕탕 하는 소리가 계속 들리는 겁니다. 뭐지? 분명히 들어오려면 문이 열려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왔지? 넘어왔나? 됐나 이거? 잡으면 저녁인가 이런 생각하고 있을 때 다들 우왕좌왕하면서 있는 무렵 소대장이 갑자기 소리를 버럭 지르며 병기함다! 탄 분출해! 근데 병기함과 실탄이 있는 곳은 키가 2개, 각각 다른 사람이 한 개씩 둘 다 열어야지만 열립니다. 근데 한 개는 열었는데 한 개를 못 열고 있는 겁니다. 그때 너무 긴박했고 총소리는 계속 밖에서 나고 소대장님 여기 탄 여기가 하나 안 열렸습니다. 빨리 열어주십시오 하는데 그때 간부가 웃으면서 잠긴 문을 쿵쾅쿵쾅쿵쾅 하면서 열려고 하더라고요. 너무 정신이 없어서 와, 간부들도 실제 상황이라 정신줄 났구나 라고 생각했죠. 소초에 남아있는 소대원들 소초 안에까지 총소리가 들리자 한 명은 부소대장실 들어가서 문 잠그고 숨어있고 나머지는 병기와 탄이 있는 상황실로 정신없이 뛰어들어왔고 저는 병기와 탄을 분출을 안 해주니 아, 정신이 제대로 안 잡혔구나. 무기를 찾다가 상황실에 있는 소화기를 들고 미친듯이 뿌리고 시야가 안 보이면 그래도 살 확률이 높고 잡는 것도 그나마 수월하겠지 하고서 그냥 상황실에 있는 소화기를 냅다 존나 뿌렸습니다. 근데 갑자기 간부가 쿵쿵거리는 그 문을 그냥 열어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중대장하고 다른 소대원 2명이 무슨 이 총소리 나는 이상한 총을 들고 오면서 쏘면서 왔던 겁니다. 중대장이 웃으면서 놀랐어? 아유 캬 이게 뭐야? 이러는데 정말 죽여버리고 싶었죠. 알고 보니 중대장이 그냥 재미삼아 무슨 총을 어디서 구해와가지고 다른 소대원 2명 데리고서 우리 진지 있는 곳 그리고 사상자로 보이는 사람도 제일 후달스 1명 데리고 죽은 척 해야 하라고 해가지고 다른 소대들 출동했을 때 실제 상황처럼 보이게 하려고 장난치고 우리 소초 뒷문 미리 열어두게 한 곳으로 들어와서 총소리 내면서 신나게 돌아다닌 거였죠. 제가 그때 상황병이라 특이사항으로 바로 대대 사단에 보고할 수 있는 곳에 보고할 수 있었는데 그때 진짜 상황이 심각한 줄 알고 간첩 쳐들어왔다 도와줘라고 도와줘 간첩 쳐들어왔다 도와줘 존나기야 라고 쓸 뻔했는데 쓰진 않았네요. 그 당시 진짜 간첩이 쳐들어온 줄 알고 죽음까지 생각할 정도였죠. 왜 그런 그냥 훈련인 징후를 몰랐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통신으로 총소리 들리고 보고로 사망자 확인된다 그러고 막 화기중대 2소대 막 해당 지점으로 출동하고 막 이런 거 계속 흘러나오는 상황에서 이게 무슨 총소리지 이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제가 뿌린 소화기 그때가 새벽 3시였는데 소초원들 잠도 못 자면서 뒤처리 다 했었네요. 썰이 채택된다면 작은 섬 깊은 숲 수색 정찰 후 분대원 전부 귀신 올린 썰, 해안 경계 근무 중 소대원들 빨개 벗고 수영하다 사단 CCTV에 다송 충돌된 썰, 더 스펙트칼한 미친 간부들의 일기, 또라이 선임썰, 이상한 부조리로 과업 끝나고 경례 한 채로 빙글빙글 도는 썰 등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지금도 국방의 의무를 하고 계신 장병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병자 정신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입니다. 참 다이나믹하네요. 근데 뭐 해병대만 저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일반 그 육군에도 저런 게 있어요. 제가 당했었거든요. 저는 매미를 먹었었죠. 수성병과였는데 정비팀에 엘리트들만 오는 데라고 막 다 막 등치 막 이만하고 힘 좋고 막 이런 애들, 그런 애들, 운동하던 애들, 날렵한 애들 이런 애들만 있는 정비팀에 들어갔는데 정비팀이 한 4-5명 돼요. 제 선임이 2등병, 제가 2등병일 때 하도 각 잡고 있으니까 가라군기 빼준다고 매미 먹어봤냐 그러면서 매미를 저한테 먹이더라고요. 그래서 2등병 때 매미 먹었었죠. 입안에 들어가면 이러고서 진동, 혓바닥 있는데 진동 싹 와요. 이러면서 배가 막 떨리면서 혀 개간지러 하루 종일 혀 긁었던
안녕하세요. 유튜브 재밌게 듣고 있는 구독자예요. 저에게 군대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 같은 곳인데 몇 가지 에피소드 중 그분과 관련된 사항을 잠시 적어보겠습니다. 군수사령부 산하 급양대라는 먹거리 담당 부대가 있죠. 급양대는 쉽게 말해서 쿠팡 프레시 물류 창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대나 사병은 5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부대였지만 업무량과 물동량은 6만 5천 명의 먹거리를 담당하기에 허리가 끊어져 나갔습니다. 더 최악인 건 제 바로 위 6개월 사이에 25명의 선임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개코였다. 와, 티오 개코였다. 어떡해. 50명 있는데 자기 위로 6개월 안에 25명이 있어. 으아. 자, 여기서 군대를 안 갔다 오거나 이런 구조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 잠깐 추가적으로 정보 달고 갑니다. 6개월 사이에 25명의 선임이 있다. 자, 총원이 50명이죠. 그럼 절반의 인원이 6개월 선임, 나와 6개월 안에 사이에 6개월, 5개월 차이 나는 선임, 4개월 차이 나는 선임, 3개월 차이 나는 선임, 2개월 차이 나는 선임, 1개월 차이 나는 선임 다 합쳐서 25명 있다는 얘기예요. 고로 이건 뭐냐? 심플하게 말하자면 병장이 돼도 위에 고참이 한 10명 정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10명 넘게 있다는 얘기죠. 자기가 최고참이 되면 이미 뭐 전역할 때가 다 됐겠죠. 6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요. 지옥이란 얘기입니다. 전역할 때까지 개꼬였구나 싶더군요. 자대 도착하자마자 유격 훈련을 참가해 병든 개처럼 헐떡거리면서 발바닥 까지도록 뛰어다니다가 자대 돌아오니 2달 아래 신병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그 이등병, 이제부터 그분이라고 칭할게요. 그분은 그러할 가치가 있으니까요. 어깨에는 노란색 견장을 달고 내무반에서 각 잡고 침상 끝에 앉아있는 저에게 전화는 도대체 언제 합니까? 라고 물어봤고 저는 복화술로 전달했죠. 그러자 그분은 잠시 후 갑자기 사라졌어요. 잠시 후 휴게실에서 쌍욕과 함께 비명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분은 그 잠시도 참지 못하고 일과 시간에 내무반에 나와서 혼자 휴게실로 가서 컴퓨터를 켜고 스타크래프트를 즐기면서 건빵을 뜯어먹고 계셨습니다. 이를 본 행정병이 화를 참지 못하고 욕과 함께 2단 옆차기로 그분을 날려버렸었죠. 지금부터 20년 전 얘기라 사랑의 마사지가 밤낮으로 벌어지던 시기였습니다. 아, 네, 바로 밑에 후임이 저런 쓰레기 같은 놈이 왔구나. 위아래 다 꼬였구나 라는 생각이 쓰나미처럼 밀려왔죠. 하지만 이는 그분을 알아가기에 시작도 안 되는 거였습니다. 아침 기상나팔과 동시에 후다닥 일어나서 침상과 침낭, 고참들 거 정리하고 나면 말년병장보다 더 늦게 일어나는 그분. 말년병장들이 눈이 까뒤집어져가지고 또다시 일한 옆차기가 펼쳐졌죠. 그분은 아야야야야야 하면서 옷들을 들고 화장실로 도망갔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계시는 사로에서 흰 담배 연기가 올라오면 그분의 고뇌를 달래주는 시간을 가지는 거였죠. 당직사관의 아침 점호 시간, 연병장의 총원을 세는데 아프사 그분이 안 계시네요. 막사의 상의를 버클로 집어넣어가며 전투모는 비스듬하게 걸치고 전투화도 신지 않고 끌고 다니면서 그분이 헐레벌떡 뛰어나오더라고요. 당직사관도 열받았나봐요. 소대장이었는데 뒤로 데리고 가서 싸대기를 때리더라고요. 그분 볼이 빨갛게 돼서 아침 식사를 합니다. 참고로 그분 약간 체형이 싸이형 같은 체형이었어요. 싸이형을 놀리거나 비하하려는 의도는 아니고요. 그냥 그렇게 진짜 생겼다고요. 그분은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단 자신이 원하는 삶을 군대에서 행했죠. 바로 기적 그 자체였어요. 그렇게 맞고 그렇게 욕을 들으며 황소의 뿔처럼 마이웨이를 외치고 계속 나아갔죠. 선임들은 그 사람과 맞다이를 떴습니다. 목에 개목걸이 걸어서 끌고도 다니고 저녁에 시원하라고 고추에 페리오도 닦아주고 배고플까봐 물 없이 건빵 3봉지 먹이기를 시연했네요. 그러나 그분은 끄떡없었어요. 저는 아침마다 그분이 주무신 침낭과 자리를 정리하고 나왔습니다. 그분이 귀와 다리가 아프다고 병원에 갔습니다. 아이고, 고막이 나갔대요. 군의관이 물어봤습니다. 너 맞았니? 그분이 싱그럽게 웃으며 대답했다고 해요. 네, 매일 맞아요. 고참 3명이 그대로 만창을 떠나버렸습니다. 다리는 잘 안 씻어가지고 봉화지겸이라 입시를 했대요. 그러나 군 병원에서 이틀 만에 바로 자대로 복귀했습니다. 병원 화장실에서 휴지통에다가 불장난하다가 쫓겨났다고 하더라고요. 한동안 그분을 정말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가만히 계시지 않았죠. 창고에 일을 나갔을 때였어요. 전투식량 10박스가 잔인하게 찢어져 있는 걸 선임이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입에 초콜릿 가루가 묻어나왔죠. 아, 배고팠나 보다. 또 구판이 벌어졌습니다. 창고 선임병이 푸닥거리를 하네요. 저녁 식사를 하고 보람찬 하루 일을 외치면서 식당에서 막사로 복귀하는데 그분이 바닥에 갑자기 드러누워 담배를 입에 뭅니다.
그러더니 하늘을 보고 깊게 담배를 빨고 연기를 내뱉으며 저 건들지 마십시오. 저 내일 영창 갑니다. 라는 시전했습니다. 창고병이 때린 걸로 찔렀고 대대장이 때린 놈 유발한 놈 둘 다 영창으로 피아노 치라고 보내버렸습니다. 그렇게 그분은 선임과 손잡고 헌병대 영창에 가요. 그러나 그분은 또 하루 만에 헌병대에서 나왔습니다. 그분 덕분에 헌병대 규율이 무너져 통제가 안 된다며 자대로 보냈다는 거예요. 전 그분께 속으로 따봉을 드렸어요. 사나이가 가빠갈지 헌병대도 다 제끼고 왔구나. 그 후로 그분은 주임원사 마냥 화초에다 물 주고 PC방에서 건빵에다 마스터 먹으면서 스타크래프트하고 시간을 보내더니 제가 상병 진급하는 날 군대 미 적응자로에서 전역 신고를 하셨답니다. 놀라운 사실은 휴가 때 그분 싸이월드를 방문해보니 너무나 착한 교회 오빠로 지내고 있다는 사실에 유주얼 서스펙트 카이저 소재 무간도 유덕화 신세계 이정재의 연기를 보았구나 라고 싶더라고요. 전 그래서 그분이라 부르기로 마음먹었고 세상 살면서 그분의 롤플레이를 다시 떠올리면서 나는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하수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답니다. 이 이야기가 유튜브에 나온다면 몇 가지 얘기 더 적어보겠습니다. 그럼 안녕 이라고 군대는 피에라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였습니다. 20년 전에 이제 가혹행위 같은 것들이 좀 많이 잡히고 있을 때였어요. 저 때만 해도 제가 군대 갔다 온 지 이제 15년 됐는데 저 때만 해도 뭐 단순하게 뭐 싸대기, 뭐 조인트 까기, 뭐 매미 먹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 당했죠. 기름 먹기. 뭐지? 기름 저는 정비병이었어서 전시 때 불 안 켜고서 기름 구별해서 자동차 정비할 때 기름 넣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 기름하고 그런 오일들류 황산 묽은 황산 전부 다 찍어 먹어봐야 됐어요. 냄새로는 구별하지 못한다. 그때는 화약이 터지고 있고 옆에 막 난리가 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맛에 의존해야 된다. 그래서 눈 감고 먹어라. 손가락으로 다 하나씩 찍어 먹으면서 맞출 때까지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가혹행위가 어마어마했어요.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다 가혹행위였더라고. 선임이 제가 조금 이렇게 군대 갔을 때 이제 막 1등 출신이고 그러니까 훈련소 1등 출신이고 그러니까 가라군기 잡는다고 가라군기 그거 뺀다고 맨날 장난치고 그랬는데 한 번은 막 장난치고 그러다가 자기한테 얼마나 충성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나봐. 매미 먹어봤냐고. 안 먹어봤습니다. 이 자식이 도시에만 살아서 매미를 안 먹어봤대. 그래서 자기가 한번 먹는 거 보여줄 테니까 보래. 그러더니 매미를 생매미를 잡아서 자기 입에다 그냥 집어넣는 거. 그래서 좀 있다가 야 봤지 이러더니 그 매미를 꺼내서 내 입에다 넣는다고. 입 벌리를. 그러고서 입에 넣었어. 입에 딱 넣는데 매미가 입에 딱 들어가자마자 엉덩이가 얼마나 빨리 움직이냐면 혀가 간지러워요. 혓바닥 이 진동 때문에 혓바닥이 간지러울 정도로 입속에서 하고서 이렇게 떠는데 혀가 너무 간지럽다고. 바로 패 뱉었지. 패 뱉자마자 바로 나를 거역하냐 그러면서 갑자기 바로 조인트 나가. 필승. 안녕하십니까 개보건님. 개보건님의 썰랑썰레를 시청하면서 힘을 얻고 있는 공시생이에요. 평소 유튜브로 즐겁게 시청하면서 제 군대 썰도 기억에 남는 여러 일들이 있어 한번 풀어보고자 합니다. 때는 14년도 해병대에 입대하고 병장 전역 후에 전문하사 시절에 있었던 일이죠. 야, 군대가 적성에 맞으셨나보네. 전문하사까지 하시고. 일단 저의 보직은 155mm 자주포 포병이었습니다. 포병에는 다양한 전술훈련과 같은 3박 4일, 4박 5일 자잘하게 하는 훈련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는 미국 해병대와 함께하는 한미연합훈련 중에 있었던 일이죠. 미 해병대와는 1년에 한 번 주기로 훈련을 같이 하는데요. 병사들이 가장 기대하는 훈련입니다. 이유는 한국 해병대 자주포와 미 해병대의 견인포가 나란히 방열되어 실사격하는 장면이 정말 무슨 전쟁을 연상시키는 폭음과 땅의 울림, 엄청난 장관이 펼쳐지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미 해병대와의 물물 교환입니다. 하루 훈련이 끝나면 잠깐 남는 자유시간에 서로 간에 물건을 교환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계급장, 해병대의 상징인 팔강모, 휘장, 양말, 장갑, 보급티, 싸제 군번줄, 미군의 전투식량 등 교환할 생각에 해병대원들은 이 훈련을 정말로 기대하죠. 하지만 훈련이기 때문에 단점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화장실은 당연히 없고요. 훈련 내내 얼굴 위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씻지도 못하고요. 좁디 좁은 자주포에 5명, 6명이 함께 자야 하며 무엇보다 불편한 건 총기와 단독 무장을 24시간 동안 해야 된다는 겁니다. 포반장인 저와 조총수는 권총을 지니고 있기에 덜 불편하지만 다른 인원들은 K2를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동이나 몸을 움직일 때 많이 불편합니다. 그렇게 훈련을 나와서 첫째 날 힘든 훈련을 마치고
저녁을 먹기 전 잠깐 주어지는 자유시간, 그 시간이 왔습니다. 물물교환의 시간이죠. 저 포함 유학파로 영어가 가능한 통신병, 훈련을 처음 나온 일병, 평소 미친놈인 조종수, 이렇게 4명이서 미 해병대 전술지로 이동하여 인상 좋아 보이는 미 해병대들이 있는 곳에 가서 간단한 영어로 소통하고 물건도 교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있는 와중 조종수가 자기 딴에는 미 해병대들에게 개인기를 보여준다고 페이머스 코리안 무비 씬 쇼유라고 하며 한국 영화 명장면을 보여준다는 짧은 영어를 한 채 이 미친놈이 영화 아저씨의 원빈을 재현한다고 권총집에서 권총을 꺼내서 빈 탄창을 장전하는 척하면서 총을 겨누고 금리빨 빼고 모조리라고 하는 순간 미군들이 갑자기 Put down gun! Stop! Shit! 이러면서 일제히 소리치며 10명이 넘는 미군들이 한꺼번에 달려와 저희들을 순식간에 제압했습니다. 정말 덩치도 산만한 미군들이 달려오는 그 모습이 곰들이 돌진해오는 모습과 흡사했으며 원빈을 따라한 조종수는 미군의 테이크다운에 정신을 못 차리고 훈련에 처음 나온 일병은 제압당한 채 한국말로 오해입니다 오해 흑흑흑 하면서 울고만 있었고 저 또한 바닥 위에 눕혀진 채로 어버버버 하고 있을 때 유학파 통신병이 유창한 영어로 대화를 시도하며 오해를 풀었죠. 알고 보니 나라의 문화 차이. 미국은 주마다 총기가 합법인 곳이기 때문에 미군들은 훈련 시 실탄이 항상 장전되어 있고 안전장치가 걸려있던 것이며 총구를 사람에게 돌리는 행동을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건 한국도 그러지 않나요? 이 일은 당연히 중대장 행정관 대대장님에게 보고가 되었고 조종수는 훈련이 끝나고 부대 복귀 후 군기교육 4회, 저 포함 나머지 인원은 대대장님 정신교육으로 끝이 났습니다. 제 썰은 여기까지며 사진은 그때 훈련 끝나고 미 해병대들하고 찍은 사진이에요. 만약에 이 사연이 채택되면 탈영했던 후임이 군제판의 탈영 사유를 IOI 콘서트 보기 위해서 탈영했다고 말한 썰, 태권도 선수 출신인 선임이 일병대고 중대 서열 1위 된 썰, 지원했기에 자부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해병대에서 있는 가오가이들의 썰들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했네. 공무원증도 있으시네. 이제 그 총을 사람한테 겨누고 장전을 하는 행위는 뭐 문화 차이나 그런 게 아니라 원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도 그런 거 당해봤는지 모르겠는데 근무 수고 있는데 선임이 갑자기 공포탄 들어있는 거 알고 있는데도 장전하는 신용하면서 총구를 머리에다 갖다 댄다든지 눈앞에다가 막 갖다 대고 막 죽을래? 막 이러고 이런다든지 그러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고 싶어요. 본능적으로 얘를 제압하거나 얘를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바로 들거든요. 그래서 절대 군대에서 총이 그 무슨 우리가 어렸을 때 갖고 놀던 비비탄 총이나 뭐 물총 아니잖아요, 그죠? 소총 같은 경우에는 총 발사되면은 그냥 뚫고 여기 뼈 다 부러지고 팔 떨어져 나가고 막 이래요. 너덜너덜해진다고. 근데 총 갖고 장난치는 그런 무식한 선임들 많아. 군 법에 하나 추가돼야 될 조항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신에게 총구를 겨누고서 협박을 한다 라고 하면 죽일 정도는 아니더라도 죽도록 패도 무죄. 그거 제가 봤을 때 군법에 넣어야 된다고 봐요. 그때만큼은 거의 야자 타임처럼 바로 상호 존중 다 날라가고 그냥 바로 패 수 있게. 저는 실제로 그걸 당했을 때 근무 쓸 때 이러고 들고 있잖아요. 눈 있는 데다가 총구를 이렇게 들이대는데 진짜 그 자리에서 그냥 총 이렇게 빼가지고 개머리판으로 대가리 진짜 찍어버리고 싶더라고. 이제 거기서 이제 선임한테 막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뭐 이러면 A급이고 뭐 거기서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이러면 패급이고 이렇다고 하는데 최초에 사람한테 총을 겨누는 짓을 하지 말아야지 무슨 거기서 패급 X를 나누고 자빠졌어. 그게 선임들이나 그 좀 이렇게 짬먹은 사람들이 자기네 후임들 얼마나 그 잘 컨트롤되는지 확인하려고 그런 것들 많이 하는데 걔 미친 짓 하지 마세요. 바로 총 맞아 죽어요. 아시겠죠? 미군 애들이 그냥 테이크다운 한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군 애들이 만약에 총이 장전돼 있는 상태로 들고 있는 상태에서 제압 사격한다고 그냥 발사했으면 저 친구 저기서 그냥 제압당하고 바닥에서 그냥 울고 있고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팔다리 뭐 어디 하나 못 썼을걸. 다행이라고 생각하시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게 문화 차이가 아니라 인간이 인간한테 총을 겨누는 행위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적한테 겨누는 거잖아요.
적한테 겨누고 그 적을 죽여도 그런 죄책감이나 사람을 죽인 거에 대한 그런 막 어마어마한 그런 트라우마를 안고 사는데, 적인데도 아군이고 옆에 후임이고 선임이고 친구고 뭐 동료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총을 겨누고 그 장난으로 친다? 뒤져요.